저는 결혼한 지 3년 지났고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아직 30살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참으면서 살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를 등신 호구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고 속에 있는 이야기라도 끄집어내야 한이 풀릴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인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못 되쳐먹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신 시댁 식구들에게 정주는 일 없을 거고 시댁 행사 때마다 참석해서 미련하게 일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며느리돌이 다 하고 살기 위해 힘들어도 참았는데 이젠 진짜 한계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긴 한데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진짜 빈혈이 심해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다 보면 머리가 핑 돌고 정신 차려보면 양호실에서 깨어난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저를 맡은 담임 선생님이 체육 시간이나 조회 시간에 따로 열애를 시켜주시고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약한 아이로 찍혀 있었고 본의 아니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러 다녔고 부모님께서 먹는 것도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잘 지낼 수도 있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으로 체력이 많이 약해서 뒤처졌지만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항상 제가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인 체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제 키는 160cm 정도에 몸무게는 30kg대 후반이나 40kg 초반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마른 편이라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무리를 하거나 힘쓰는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 남편도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의 스포츠맨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너무 몸이 약하다면서 평생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난리였었죠. 실제로 연애하면서 같이 운동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워낙 근육이 안 생기고 살이 붙질 않는 체질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늘지 않더라고요. 2년 반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뵀었는데 그때도 시댁 식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비쩍고라서 약해 보인다며 결혼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아이 낳을 때도 건강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될 거라 하시고 저렇게 체력 없는 며느리한테 아들 장가 보내면 아들이 고생하며 병수발 들고 살 것 같다며 싫어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과 제가 보기엔 이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어렵사리 승낙받고 결혼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너무 어렵게 승낙받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시모가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할 때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저 혼자 살 걸 그랬나 싶어요. 아무튼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저는 운동 열심히 했었고 식욕 없을 때도 하루 세 끼 챙겨 먹고 영양제에 보충제까지 챙겨 먹으니 몸무게도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체중계에 올라가면 43kg 정도 나갈 정도로 나름대로 표준 체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빈혈로 고생한 적도 없고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체력이 딸리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과 제가 당분간은 아이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서 전부 제가 몸이 약해서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다며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아가씨 시절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살 뺄 거냐? 밥도 좀 팍팍 복스럽게 먹어봐. 살을 찌우고 체력을 길러야 아이가 생기지. 저는 절대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운동하는 것도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 늘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체중도 조금 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더군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집 사기 전까지는 아이 갖는 걸 계획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전혀 들어줄 생각 없이 당신 할 말만 하고 가십니다. 저는 저대로 체중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이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살 빼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에 겨워서 헛소리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살을 빼는 만큼 찌우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간신히 운동과 먹는 걸 신경 쓰면서 1kg, 2kg 체중이 늘었다가도 며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금세 또 빠져버려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까지 제 얼굴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시며 살 좀 찌라고 구박을 해대시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어요.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몇 끼니마다 2공기씩 먹고 소화가 안 되어 괴로웠지만 식후에 고칼로리 간식도 챙겨 먹고 자기 전에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야식도 매일 먹다시피 했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런지 소화 기능도 그다지 좋지 못해서 음식물만 억지로 밀어 넣다 보니까 소화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밤늦게 폭식하고 소화도 못 시킨 채 누워있다 보니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불면증까지 생겨서 최근에는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며칠 고생하고 아프다 보면 기껏 힘들게 찌워놓은 살이 2kg, 3kg 한순간에 훅 빠져버리고 말아요. 저는 저대로 너무 큰 고통이자 고민인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건 축복이라며 자랑하지 말랍니다. 심지어 제 뒤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바람에 그 뒤로는 더 이상 남들 앞에서 제 고민을 이야기한 적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올해 들어서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고 여자 나이가 30이 넘으면 노산이라면서 빨리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셨죠. 사실 신혼 초부터 언제 손주 보여줄 거냐고 하시긴 했지만 제 나이가 30줄에 들어서자 더욱 그 정도가 심해지셨어요. 나이 먹을수록 아이 낳기 힘들어지고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지 않다나 뭐라나? 물론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쳐도 저는 절대 나이 30이 노산이란 생각은 안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그 이후에 생각하자고 결정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고 우리 힘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보다는 우리 집 장만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시어머님이 제 얼굴 볼 때마다 너네는 언제 아이 낳을 생각이냐고 왜 그렇게 태평하냐고 한 소리씩 하셨는데 그럼 저도 어머님이 저희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주시던가요? 저도 내 집 있었으면 진작 나왔죠. 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고 살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으면서 우리가 아이 키울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고 알아서 낳을 테니 기다리란 소리를 했었는데 어머님은 옆에서 뭐라 하던 말던 아이 안 낳는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계셨어요. 너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안 되겠다. 너 나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제가 어머님 말에 웬만하면 화내거나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저 이야기만큼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참고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병원을 제가 왜 가냐고 나는 건강하고 아픈 곳 하나 없는데 다만 내 집 마련이 먼저라서 아이는 미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모는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하도 옆에서 뭐라고 하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최근 들어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고 살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음식을 속으로 더 밀어넣었어요. 그러다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토하는 일까지도 자주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 안색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최근에는 주말에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소파 밑을 닦아내고 일어났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어지러워져서 그대로 소파 위에 쓰러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후로 이 정도로 정신을 잃었던 적은 처음이라서 저 스스로도 많이 당황했고 다행히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들쳐업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액 하나 맞고 영양제 맞으며 안정을 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누워있는 동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남편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까지 했으니까 앞으론 잔소리 좀 작작하라고 따졌는데 오히려 시모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거봐라. 역시 며느리 체력이 약해서 문제였어. 기다려봐라. 내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다 주마. 하시면서 며칠 후에는 한의원에서 살찌는 한약까지 지어다 주셨습니다.
그것조차 제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였지 고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남편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지 당분간 어머님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 다행히도 몇 달 동안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몸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잔소리를 안 들으니 다시 혈색도 금방 돌아왔고 끊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체중도 늘고 몸이 한결 가볍고 편해졌죠. 시모가 저를 가만 놔두기만 해도 이토록 건강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숨도 못 쉬게 괴롭히고 잔소리를 해대는 시모가 더 싫어졌습니다. 그나마 추석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살아서 좋았는데 얼마 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시댁 행사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참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주말에 김장하기로 되어 있으니 집으로 건너오라 하시더라고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배추 100포기를 가져오는 바람에 무려 1박 2일 동안 김장을 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더니 어머님께서도 아니다 싶었는지 그 다음 해부터는 50포기로 확 줄이셨죠. 아무튼 일요일에 김장을 한다고 해서 일찍 시댁으로 건너오라 하셨고 무시하고 안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같이 건너갔습니다. 시댁에는 아직 시집까지 하는 저보다 2살 아래 신우가 있었고 시모와 저 그리고 신우랑 셋이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힘쓰는 일과 마늘 까는 정도는 도와줬었는데 시아버지는 워낙 옛날 분이시라 주방일을 여자가 하는 일이라며 원래 손끝 하나 까딱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상하게도 아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와 신우는 간단한 일을 하면서 수다 떨고 놀면서 여유 있게 일을 했는데 저한테는 무채 써는 일이나 김치 속 버무리는 것도 전부 제가 하게 되었었죠. 저는 꼼짝 못하고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랑 신우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제대로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러다가 김장이 오늘 안에 끝나나 싶을 정도였고 나라도 빨리 해서 끝내고 빠르게 집으로 가서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김치 속을 버무리고 있던 차에 안방에 있던 시아버님이 나오시더니 그런데 올해는 왜 수육 삶는 냄새가 안 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다들 수육을 깜빡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머님이 깜빡했다면서 그냥 김장 다 끝나면 정리해놓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셨어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집에서 저녁 먹으면 음식 차려야 하고 치워야 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냥 나가서 먹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점심도 거르고 일을 계속했고 오후 5시쯤 어느 정도 김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 김치통과 우리 집에서 가져온 김치통에 옮겨 담아놓고 설거지하고 정리를 하고 나니 배도 고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씩 씻고 외출할 준비를 시작하길래 이참에 잠깐 쉬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결혼 전 남편이 쓰던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깜빡 졸아버렸습니다. 5분만 눈 감고 있어야지 생각했지만 잠깐 졸고 일어나 보니 온 집안이 컴컴하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시간도 넘게 지나 있었고 설마 나를 두고 시댁 식구들만 밥 먹으러 나간 건가 싶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냐고 나는 왜 안 깨웠냐고 물어봤더니 아, 당신이 너무 곤히 자고 있길래 피곤해 보여서 일부러 안 깨웠지. 이따 가는 길에 당신 건 포장해 갈게. 뭐 먹고 싶어? 제 전화를 받는 남편의 주변은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 때문에 시끌벅적했고 신우와 시모의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걔는 이제 일어났니? 옛말에 자는 놈 밥은 없다더라. 일어났으면 뒷정리나 좀 하고 있으라 그래. 안 그래도 저 빼놓고 나가서 빈정이 상했는데 못돼 먹은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옆에서 신우가 웃는 소리도 듣기 싫고 진짜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아침부터 같이 일하고 고생했는데 자고 있더라도 깨워서 같이 밥은 먹으러 나갔어야죠. 제가 일을 덜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몫까지 열심히 하느라 지쳐 쓰러져 잠든 걸 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깨우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한 식구입니까?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더 이상 시댁에 있기도 싫었고 남편을 두고 저 혼자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죠. 우리 몫의 김치통은 저 혼자서는 들고 갈 수도 없었으니 남편이 알아서 가져오겠지 생각하고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서려는데 이대로 그냥 당하고 가기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시모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시어머니 댁 김치통을 열어서 그 안에 소금 아니면 설탕을 한 주먹씩 넣어놓고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간이 딱 맞던 김치였는데 나중에 열어서 먹어보면 엄청 짜거나 엄청 달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제서야 제 속이 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시댁 사람들에겐 간다는 말도 없이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와 버렸죠.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밥부터 챙겨 먹고 샤워하고 한숨 자고 있었더니 남편이 뒤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는 거야?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고 진짜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나중에 따로 저녁거리를 포장해다 줄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변명이나 거짓말로 들리진 않아서 남편은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갔습니다. 당장 그날에는 시모가 김치통을 열어서 확인하지는 않았는지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가 우리 집 김치에 소금 넣고 갔냐? 저는 마치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 마냥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요. 소금이요? 무슨 소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김치 솎아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둘이 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버무리기만 했는데요. 시모는 절대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서 그때 간을 딱 맞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 김치가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달고 엉망진창이라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한 죄밖에 없어요. 그때 분명히 어머님이 김치 솎아는 알아서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모의 목소리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 것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저한테 죄를 물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씩씩거리다가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김치 붙들고 쩔쩔매고 있을 시모를 생각하니 쌤통이다 싶었죠.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더 이상 뭘 어쩌겠어요? 그동안은 제가 말 잘 듣는 착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참고 삭히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나 싶네요. 아이를 낳아도 제가 남편과 상의해서 알아서 낳을 거고 제가 살이 찌든 빠지든 더 이상은 시어머니 잔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집 김치는 친정에서 얻어다 먹겠다 하고 김장도 안 갈 거예요. 결혼할 때 어머님에게 실반지 쪼가리 하나 받은 거 없었고 앞으로도 저한테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는데 무작정 시댁이라고 굽히고 들어갈 이유는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시어머니 비위나 맞춰주려고 결혼했으니까 살이 빠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뱃살 툭 튀어나와서 시집도 못 갈 것 같은 어머님 딸내미 앞길이나 걱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